두 번째 모닝픽은 영끌 대출 폭탄입니다. 네, 영끌이라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계 부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규모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협의회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요, 작년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1.7%였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국인 38개 나라 가운데 2위에 해당될 정도로 높은 순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 원어치를 생산하면 그중에 90만 원은 빚을 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한 최신 통계에서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최상위권으로 작년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44개국 중에서 5위에 해당했습니다. 이게 참 걱정스러운 수치인데 이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 이유도 역시 부동산 때문입니까? 네, 일단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절대적인 수준입니다. 지난 10수년간의 추이를 보면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가격 일부 부침이 있긴 했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일명 영끌의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경기라도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가계부채 비율 관리라는 목표와 엇박자를 내면서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작년 여름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또 대출금리 인하로 인해서 폭주했던 가계대출이 4분기 이후에 겨우 안정세로 들어섰고 연초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반대로 현재는 일부 토지 해제로 잠실 등에선 이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쓰면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집값까지 급등 들썩이면서 금융당국은 강남 3구에 강동구까지 넣어서 이 동남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마포나 용산 또 성동구 등 지역별 거래를 파악해서 이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가 가계대출 수요 전반에 미친 영향을 파악 중입니다. 마치 지금 양상은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과도 같은데요. 네.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대출을 풀면 집값이 급등을 하고 집값이 오르면 또 다른 규제를 하고 이런 식의 두더지 게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정부의 정책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당장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대출이나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폭탄이 되지 않도록 정부도 그렇고 금융권도 그렇고 돈을 빌린 개인도 그렇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